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세 가지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이제 생물 다양성의 여기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 세 가지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번 시간에 종 얘기했지. 종의 뜻이 뭐였었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뭐? 낳을 수 있는 무리. 그게 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 낳을 수 있는 무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이게 종이야, 종. 그래갖고 그때 이거 예시로 내가 뭐 들었었지? 예시로. 사자랑 사자하고 누구? 호랑 에버랜드 보면 볼 수 있잖아. 이게 내가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에버랜드를 갔었을 때는 사자하고 호랑이를 같은 그 뭐야 방사장 거기서 키우더라고. 근데 최근에 또 한번 갔더니 따로 키우던데 사자 따로 호랑이 따로. 그리고 예전에 에버랜드에서 내가 그거 봤는데 사자하고 호랑이를 같이 뒀더니 이것들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게 이제 아이고 또는 하이곤 이렇게 이름 붙였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근데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새끼를 못 낳아. 얘네들은 그 말은 뭐냐면 생식 능력이 없어. 얘들은 그 말은 뭐야? 얘하고 서로 다른 종. 왜냐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가 같은 종인데 얘하고 얘가 다른 종이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낳은 거야. 이런 게 또 있다고 했었지. 그 말하고 당나귀. 얘들도 짝짓기를 하면은 새끼가 나와. 그 노새가 있어. 근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또 없어. 그럼 말하고 당나귀는 또 서로 다른 종이야. 그렇다고 이게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런다. 그럼 말하고 호랑이하고도 새끼 낳아요? 아니. 그럼 못 낳는다 그랬지. 아니 사람하고 개구리도 그럼 새끼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왜 안 된다 그랬지? 난자에 보면 난자에 여기 투명대가 있는데 이 투명대를 갖다가 정자 그 머리 부분에 있는 첨체라 그래.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머리 부분에 첨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효소가 있어요. 효소. 그 효소가 그러니까 사람의 난자, 사람의 정자야. 그럼 거기 이제 그 기술특이성이라 그래. 그 효소가 그게 맞아야 이거를 갖다 투명대를 뚫고 정자 안에 요 난자의 핵하고 정자의 핵이 만나갖고 수정이 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지. 뭐 개구리 난자야, 개구리 알이야, 사람의 정자야. 이게 뚫고 들어가? 여기 못 뚫고 들어가. 그 효소가 안 맞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건 진짜 우연이 되는 거지.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막 새끼가 나오는 게. 어쨌든 그래서 저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이거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면 같은 종에서야. 같은 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쥐가 있잖아. 쥐 중에서도 다 달라. 뭐 색깔, 그지? 그다음 뭐 줄무늬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달라. 한 종에서 다 변이 차이가 있는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 그럼 종 다양성은 뭐야? 이런 종 이래들. 그지? 걔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뭐?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 말하는 환경. 그래갖고 뭐 사막도 있을 거고, 사막에서는 뭐 생명체가 살기 좀 힘들지만, 그지? 열대우림도 있을 거고, 그렇지? 뭐 동굴도 있고, 건조한 지역, 습한 지역,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환경인데, 그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목 3개는 외워야 돼. 생물 다양성이 뭐가 있냐? 3가지가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부터 쭉 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마 양 가지고 얘기한 적 있지. 양 털이 많은 양하고 그건 예시로 그때 들었으니까 책에 있는 걸로 해볼게.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에서 유전자가 달라.
그래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서 왜 사람을 비유를 하면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자식들이 다 달라. 일라서 쌍둥이 빼곤 다 달라. 그런 것도 유전자 다양성이겠지. 그래서 흥부하도록 해서 흥분의 자식 얘기한 적 있지. 그것도 유전자 다양성이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 무늬겠지. 무늬랑 뭐 이 나선, 뭐 회전 방향, 뭐 그런 것들도 달팽이마다 달라. 또 얼룩말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냥 하얀 바탕에 까만 줄무늬.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얘들도 줄무늬가 다 달라. 줄무늬가 달라. 이것도 유전자 다양성이고 무당벌레도 그 빨간 바탕에 까만 점 있는 게 그 점 위치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그런 게 자세히 보면 또 조금씩 달라. 그런 게 다 유전자 다양성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양하면 변이가 다양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있기 때문에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 요거도 기술 쳐놔. 유전자 다양성이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와도 멸종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그때 양 갖고 설명했던 게 털이 많으냐, 털이 별로 거의 없느냐 이렇게 있을 때 털이 많은 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갑자기 지구에 비말기가 또 왔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살아남는데 털이 별로 없는 양은 얼어 죽을 수 있잖아. 추워서. 근데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갖고 너무 더워.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막 40도 50도야. 그럼 털 많은 형들은 더워 갖고 지쳐서 죽어. 털이 별로 없는 형들은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와도 유전자가 다양하면 그 종의 멸종은 잘 안 된다.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 그 말이지. 실제로 이거는 지금 겪고 있는 일이야. 이게 바나나 좋아하지? 싫어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지금은 야 뭐 바나나 흔하게 먹을 수 있지 그냥. 응? 바나나 먹고 싶으면 마트 가서 사오면 되잖아.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1990은 아니고 80 몇 년도? 이때는 바나나 이거 먹는 게 되게 좀 귀했다. 진짜 귀했다. 제가 바나나 하나 있으면 먹을 거 싸우지 이제. 서로 먹겠다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바나나 어렸을 때 그때는 되게 귀했어.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뭐냐면 씨 없지. 바나나 먹을 때 막 씨 혜택 뱉으면서 먹어. 아니잖아. 근데 맛있다 이거. 그치? 자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 그래서 무성생식 이런 방법으로 자꾸 번식을 시키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무성생식은 정자남자의 결합 이런 게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면 그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바나나가 막 이렇게 열리거든. 이렇게 열리잖아, 그지? 바나나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요 뭐 줄기를 잘라다가 여기 뭐 한 이 줄기를 하나 남고 잘라다가 이거를 여기다 심으면 어떡해? 그럼 얘가 또 막 자랄 거 아니야, 이렇게 자라. 그럼 바나나가 열릴 거 아니야, 이렇게. 얘하고 유전자가 똑같다는 얘기야. 유전자가 똑같다고. 이거 그냥 잘라다가 심었으니까. 이해가? 그게 이 얘기야. 뭐 땅속 줄기를 잘라서 옮겨 심는데 이렇게 한대.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야생 바나나는 봐봐봐.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야. 이 야생에 막 있는 바나나는 예를 들어 꽃이 피잖아, 그렇지? 그래서 식물은 그 꽃 안에 보면 초등 때 이런 거 해봤지? 꽃 다 그런 건 아닌데 꽃 안에 보면은 꽃 이거 단면이야. 꽃 이렇게 펴서 단면을 딱 자르는 거다. 그 안에 이렇게 암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암술하고 수술이 같이 있는 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꽃도 있어. 그냥 그렇게 막 수술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수술 머리에 있는 꽃가루가 어떻게 돼? 암술 머리에 띡 올라가요. 그게 이제 수분이잖아, 수분. 그럼 이제 미씨 안에 난세포까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 동물로 치면 정전한다가 수정되듯이 그게 이제 수정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C방에서 C가 생기고, 그지?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암수의 생기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얘네들이 수정이 돼갖고 새로운 개체가 돼.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지. 어린애 나비가 막 꽃을 이 꽃 밟고 다니고 저 꽃 밟고 다니고 하면 만약에 요 꽃에 있는 꽃가루가 나비의 발에 묻어갖고 나비가 또 여기 딱 앉았어. 그럼 여기에 그 꽃가루가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구류의 나무에 있는 꽃가루 뭐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유전자 조성이 다양해져. 그래서 그 유성생식으로 이건 번식을 하는 거고, 그럼 유전자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변이가 많다 이거지. 여기 C 있는 바나나, 야생 바나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럼 왜 이걸 안 키우고 얘만 키울까? 맛있거든 이게. 이게 맛있거든. 이 야생 바나나는 나 먹어본 적 없는데 별 맛이 그렇게 있진 않대.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 좋게 개량을 한 거지. 그냥 계속 이것만 키우는 거야. 이게 잘 팔리니까. 씨도 없고, 그치? 근데 바나나 병이 한번 싹 돌면 어떨까?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얘들은 멸종 안 하지만 얘들은 멸종할 수 있겠지. 실제로 한번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한번 저기 멸종했다가 살아남은 그거래. 한번 멸종을 했었었대 바나나가. 그렇고 그 다음에 다양성, 종 다양성은 이제 아까 생물 종의 다양성 그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자, 생물 종이 얼마큼 다양하게 있냐, 특정 지역에 얼마나 고르게 있냐.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있냐, 고르게 있냐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그림 보면서 이제 알려줄 건데, 자, 종 다양성이 높으려면은 당연히 종수가 많아야겠지, 첫 번째. 그리고 그 분포 비율이 균등해야 돼. 그래야 종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해. 그러면 종 다양성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생태계 파괴가 잘 안 된다. 파괴가 유지가 된다. 자, 여기 보면 나무가 있는데, 요 가라는 숲하고 나라는 숲이 있어. 두 숲이 있는데, 자, 생물 종의 수는 어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 가에도 네 가지, 여기 네 가지가 살아. 그지? 네 가지 종이 서로 살고 있어. 그런데 가에는 좀 고르게 볼 거야지. 5, 6, 6, 3이니까. 총 나무가 20그루가 있는데 5, 6, 6, 3이야. 근데 나에는 여기 한 그루, 여기 두 그루, 소나무가 16그루가 있어. 자작나무는 한 그루. 그래서 총 어떻게 20개체, 20그루가 있어. 그러면 종의 그 수는, 생물 종의 수는 똑같지. 네 종 이렇게 똑같이 있어. 네 가지 종. 여기도 네 가지 종. 이렇게 있는데, 뭐라 그랬어? 또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산불이 났다, 산불. 산불 나가지고 나무가 5그루가 불에 탔다고 쳐볼게. 5그루가 불에 탔는데, 그러면 총 5그루가, 20그루 중에 5그루가 불에 탔는데, 얘는 5에서 4로 하나, 6에서 2그루 타가지고, 넷으로, 이제 2그루, 총 3개 탔지? 얘는 하나 타가지고 5, 그 다음에 쟤가 또 하나 타가지고 둘. 그러면은 멸종한 애는 없잖아. 그치? 자, 근데 이쪽은 또 5그루가 똑같이 불에 탈 거야. 산불나고. 얘는 없어. 0. 얘 2그루 탔어. 이제 0. 그다음에 얘 1그루 탔어. 15. 그럼 얘 1그루 탔어. 0. 그럼 없는 거야. 갑자기 얘는 멸종했고 소나무만 살아남았네. 산불 났을 때. 그러니까 비율이 균등해야지 어느 하나가 많으면 이렇게 그거는 종 다양성이 얘보다는 덜 높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높은 거지. 되겠어 이거? 똑같은 20개체지만. 그래서 가가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렇고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아까 얘기해서 막 환경을 말하는 거고. 생태계 다양한 정도.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큼 덜하려고 하냐. 그거를 따지는 거야, 그걸. 자, 내가 한번 물어볼까? 만약에 어디 가서 혼자 살아야 돼? 응? 한 일주일 정도 혼자 살아야 돼. 먹을 거랑 뭐 이런 거 따로 다 없어. 그렇게 가정했을 때 사막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열대 우림 가서 살고 싶어? 열두. 왜? 사막은 응. 약간 먹을 것이 없고
그래? 맞아. 자, 먹을 거 구하기가 사막은 힘들 거야, 그치? 근데 열대우리는 여기는 저기지, 온갖 생물도 많이 있을 거냐, 그치? 그럼 뭐 잡아먹어도 되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예시로 든 그 두 개가 사실 생태계 다양성, 이거가 가장 낮은 지역이 사막이고 가장 생태계 다양성 높은 지역이 열대우림이야. 여기 보면 봐봐. 열대우림 하고 내가 사막 이거 얘기했잖아, 두 개, 그치? 이거 1등이야. 제일 그 환경이 다양해. 버라이어티해. 근데 사막은 건조하고 물도 없어. 와, 생명체가 살기 제일 좀 안 좋은, 그치? 환경이 되게 다양하지가 못하다. 아무튼 해가지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 그다음 이제 대륙과 해양의 분포, 대륙에 있는 지역이면은 좀 뭐라 그러나 건조하고, 그치? 그다음에 온도 변화도 조금 심할 거고 해양보다 그런 거고, 해양이 바다가 있으면은 바닷가 근처라든가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고, 그치? 또 좀 습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위도, 저위도나 고위도냐, 저위도는 좀 따뜻할 거고 고위도는 좀 추울 거고, 그리고 이제 기온, 강수량, 비가 얼마나 오냐,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적당히 오냐, 뭐 계절 변화가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생태계 다양성에 영향을 미쳐. 그래갖고 열대우림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데고 사막이 가장 꼴찌다, 가장 낮다. 어떤 애한테 야, 너 열대우림에 살래? 한 일주일 동안 사막에 살래? 그랬더니 사막이요 이러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야, 왜? 너 사막에서 먹을 거 구하기 힘들 텐데 그랬더니 걔 뭐라는지 알아? 열대우림 가면 왠지 벌레가 많을 것 같아. 벌레가 많지. 당연히 야, 벌레들도 여기 살기 좋은 여기 많겠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사마귀는 벌레들조차도 없겠지. 왜? 그만큼 살기가 힘든 그런 곳이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것도 뭐 당연히지.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는 이제 서식하는 생물 종들하고 개체 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르겠지.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하면 거기 사는 종도 이제 많고 또 고르게도 이제 있다. 그래서 이게 열대우리, 뭐 갯벌도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는 곳이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생태계야. 습지도 마찬가지고 물 있고 육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열대우림은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높아. 그러니까 종들한테 가장 높다, 그렇지? 갯벌하고 습지도 육상하고 육지하고 물, 수생 생태계인 완충지대로 두 생태계를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함으로 종 다양성이 여기도 높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다음에 요거는 요 그림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랑 하다 이제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냐. 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1번 모든 다양성, 2번 종 다양성, 3번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이 문장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걔네가 멸종을 잘 안 하잖아. 그러면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종 다양성은 여러 종들이 살면 그 생태계 평형, 왜 먹이 사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은 뭐 이런 거지? 자, 풀, 메뚜기, 메뚜기 다음에 뭐 누가 메뚜기 잡아먹냐? 조그마한 쥐라고 할까? 쥐가 메뚜기 먹지? 아니 쥐를 누가 잡아먹을까? 메뚜기? 이렇게? 자, 이런데 만약 여기다가 농약을 쳤어. 농약을 쫙 뿌려가지고 풀이 싹 다 말라 죽었어. 풀이 제초제에 뿌려갖고 그 메뚜기 멸종, 쥐도 멸종, 애벌 멸종 이럴 거 아니야. 단순하면 먹이 사슬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근데 먹이 사슬이 뭐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 복잡하면은 책에 뭐 있을까? 멸종이 잘 안 되겠지. 왜냐면 딴 거 먹으면 되니까. 알겠지?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종이 다양하면 생태 평형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한테 다양한 서식지, 환경 제공하니까 또 종 다양성을 높인다. 그래서 결국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모두가 이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저기야 사람도 인간도 뭐야? 어떤 그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지. 인간도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되면 결국 인간한테도 이제 해를 미친다. 응? 그런 얘기야. 근데 생태계 파괴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진짜. 언젠가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자, 생물 다양성 요게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 돼. 맞지? 그래서 생물종이 단순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이사슬 한 라인 한 개야. 그럼 어떻게 돼? 먹이사슬이 끊어져. 끊어지면은 평이 깨져. 근데 이게 다 복잡해. 다양한 복잡해. 먹이 그물이 막 되어 있어. 그럼 누가 사라져도 한 번 먹으면 되거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 그렇지? 그렇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인간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 쭉 나오는데 의식주가 뭐야? 의식주. 옷이랑 밥이랑 주거 먹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렇지? 살 집. 그래서 의식주에 재료로 이렇게 이거 모카잖아, 모카 가지고 면, 그치? 이거 면이 속옷 같은 거, 면, 속옷 아니면 애기들 옷 같은 거, 그런 거 옷 만들 때 면이 쓰이지. 그 만약에 모카가 멸종해서 그럼 면 되는 거 뭐 들어오면 돼? 모카가 멸종하면 그럴 거 아니야. 또 여기 있는 벼, 밀, 콩, 옥수수 뭐 이거 먹는 거 있지? 여기서 누가 막 바나나 멸종했어? 그러면 어떻게? 바나나 다시는 못 먹어. 아니면 많은 야생 바나나 먹어야겠지. 그다음 주택 재료, 나무나 풀 이거 주택 재료로 쓰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멸종을 하면 이제 이런 거 못 쓴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또 의약품의 원료제도, 쟤도 생물 자원 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또 버드나무 껍질 가지고 아스피린 원료, 푸른 곰팡이 가지고 항생제, 페니실린 원료, 주목나무 열매 갖고 항암제 원료, 천자번호 얘를 가지고 진통제, 팔각 가지고 독감 치료제 원료, 개똥 쑥 갖고 말라리아 치료제 원료. 뭐 이런 거 쓴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멸종하면 이런 약 원료 없어. 약을 못 만들어. 그렇게 얘기지. 요건 나중에 너네 한뭐 2학기 때쯤 시험 보니까 갈 건데 그때는 저거 외워야 돼. 그때는. 생물 유전자 작업. 요건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여가 있는데 별을 이렇게 그리면 벼 같지가 않네. 자, 근데 열어보실게. 벼가 있는데 이거는 벼에서 쌀이 나오잖아, 쌀. 이 쌀이 맛있어. 근데 이 벼가 병이 잘 걸려. 병이 잘 걸려. 이 A라는 벼가. 근데 이제 B라는 벼가 있는데 B라는 벼가 있는데 얘는 병에 강해. 병에 안 걸려. 웬만해서는 병에 강해. 병에 강해. 근데 이게 쌀이 맛이 없어. 밥을 해놓으면 쌀이 맛이 없어. 맛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의 장점 뭐야? 쌀이 맛있는 거. 얘의 장점 뭐야? 병에 강한 거. 그치? 그러면 요 둘의 어떤 장점, A하고 B의 장점을 가진 그런 쌀을 만들면 벼가 있으면 좋잖아. 그지? 해가지고 얘네들을 저기 뭐지? 품종 개량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나오네. 이런 거지. 이게 다 되는 건 안 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뭐 꽃이 피었어. 벼에 꽃이 피었다. 그럼 여기 있는 그 꽃가루를 여기다가 꽃가루를 어떻게 꽃이 폈을 때 일부러 붓을 들고 해주는 거야. 이렇게 수분을 일부러 시켜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확률은 넷 중에 한 개지. 뭔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꽃가루를 얘한테만 묻혔어. 그래서 이제 품종 개량을 하는 거야. 했더니 이런 거지. 병에 잘 걸려. 병에 잘 걸리는데 맛이 없어.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병에 잘 걸리는데 맛있어. 뭐 이건 지금 있는 거고. 그럼 세 번째는 병에 안 걸려. 병에 강해. 병에 강해. 근데 맛이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네 번째는 병에 강해. 근데 맛도 있어. 맛있어. 쌀이. 그럼 이거 넷 중에 어떤 거? 4번을 가지고 이제 얘만 가지고 어떻게 돼? 얘하고 이제 수분 시켜가지고 뭐 이제 C를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키웠는데 넷 중에 하나 4분의 1 확률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만 계속 키우는 거야 4번만. 병충해도 강하고 맛있는 거를 계속 키워. 그게 그래서 이런 거지. 자, 얘가 쌀이 맛이 없대. 그럼 어떻게? 야 이거 다 치워. 그게 아니고 요거 중에서도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진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야. 그래서 생물 유전자 자원으로 써야 되니까 저런 애들도 하찮고 맛도 없고 쌀이 그렇지만 냅두는 왜 냅둬야 돼? 유전자 보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뭐 파란색 유전자, 이거 새로운 농작물을 기반으로 장미꽃이 빨간색이라 파란 장미를 만들어주니까 이거 해갖고 그다음 사회 심리학 가치는 수목원 같은 데 가봤지. 수목원 그지?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래야지 소풍도 가고 이렇게 좋겠지. 이건 뭐야? 아 이거 그거 타는 거구나. 그거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이름? 아 안 타봤어? 아 저 이름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아무튼 여기 그거 생태 관광단소 여기는 뭐 어딘가 뭐 그래. 그래서 사회 심리적 가치 이런 것도 생태 다양성이 있어야 좋다. 어디 뭐 캠핑 갔는데 뭐 벌판이야 나무도 없고 막 이래. 그거보다는 이렇게 있고 하면 좋잖아.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C가 나고. 야 원풍기를 꺼두면 좀 추운 것 같다. 안 추워? 그 다음 오케이. 그럼 이제 생물 다양성의 이제 감소 원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계 파괴 누가 제일 많이 해? 사람이 그치? 사람. 봐라. 지구의 생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대.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있대. 주요 원인은 인간 때문이다. 서식지 파괴. 나무를 싹 다 베버려. 그럼 여기 살던 나무도 일단 죽었지만 그지? 여기 살던 애들도 다람쥐 이런 애들도 아니 갑자기 나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새 이런 애들도 못 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 이제 그런 거고. 단편화는 뭐냐면 단편화는 이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안 보이지? 아 여기구나. 단편화는 이 얘기야. 여기 보면은 뭐 여기가 숲이라고 쳐. 숲이 이렇게 있는데 숲의 가장자리 부분하고 숲의 깊숙한 숲하고 서로 사는 생물 종이 다르지. 되게 깊숙한 숲에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뭐 곰이라고 할까? 곰도 있고 막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 숲의 가장자리는 토끼, 뭐 개구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서식지가 단편화됐다는 얘기는 이쪽 편과 이쪽 편으로 절단됐다는 얘기야. 절단. 왜 절단됐어? 누가 칼로 잘랐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자 이쪽에 도로, 여기 숲이 있는데 이쪽에 뭐 아파트, 뭐 여기도 도로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근데 여기 숲에 깊숙한 숲이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살았다는 얘기야. 인간하고의 어떤 눈에 안 띄게 잘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도로를 하나 더 깔아버렸네. 이렇게 도로를 더 깔았어. 그럼 이쪽 편과 이쪽 편으로 절단된 거 아니야. 이게 단편화야, 단편화. 그러면 봐봐, 이게 되게 아니 꼴랑 요 정도 면적밖에 면적으로 치면 요 정도 면적만 그 생물 동물들이나 이런 애들 살고 있는 어떤 서식지를 인간이 뺏은 거잖아. 도로 깐다고. 근데 이 정도 면적만으로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숲의 중심부 부분은 어떻게 했어? 중심부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줄었지. 대신에 가장자리는 면적이 늘었다. 숲의 가장자리가 이해가 되나? 근데 여기는 그런 차이점이 뭐야? 아까 이거 곰 같은 거 얘네들이 없네 이제 딴 데로 간 거야. 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거든. 그런 게 단편화야. 그래서 서식지 파괴는 나무를 확 베버리다든가 특지 매립
습지의 매입은 저거지. 습지가 이제 물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이제 흙을 넣어서 냅둬버린 거지. 걷다 딴거 하려고. 그래서 서식지 파괴가 되면은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어가고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단편화는 도로, 도로, 뭐 철도 그런 거, 또는 택지 개발. 택지 개발은 이제 거기다 이제 뭐 개발이니까 뭐 사람하고 관련된 뭐 그런 걸 이제 뭐 건물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뭐 할 거 아니야. 학교를 짓거나 이렇게 택지 개발해갖고 서식지가 분할 쪼개진다는 얘기야. 쪼개진다. 그래서 쪼개지면 분할되면 나눠지면 서식지 면적도 감소하고 또 이동도 제한. 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못 넘어가. 넘어가다가 로드킬 당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분할되면 이동도 못하니까 몰입시키니까 멸종 위험이 높아진다. 멸종했잖아. 지금 얘네들 없잖아.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자리 봐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져. 그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색깔을 칠하고 보여줄게. 빨간색으로 칠해줄게. 자, 이때는 가장자리 면적이 여기야. 그지? 맞지? 그럼 여기는 이 빨간 거 그대로 한번 쳐볼게. 여기 아니야? 근데 분할 서식지가 쪼개졌더니 이 노란 거만큼 더 늘어나지. 이만큼 더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가장자리 면적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치만 어떻게 돼? 중앙의 면적은 뭐한다? 좁아진다. 그러니까 가장자리 사는 애들보다 중앙에 사는 애들이 큰 영향 받아서 뭐 중앙에 살던 얘네들 없잖아 지금.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멸종할 수도 있다. 아니면 딴 데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또 생태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냥하는 거지. 사냥. 그치? 너 혹시 그 뉴스 봤냐? 새끼곰, 응? 이만한 거 새끼곰. 응. 그거를 3마리인가 4마리를 키웠대.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지바리스들이 못 키우고 방사장 같은데 키운다가 우리에 가둬놓고 키운다가 60대 노부부가 시골에서. 근데 이제 그 키우던 곰들이 그 아기 때부터 키우고 막 전맥에서 키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을 부다 죽인 거 알아? 뉴스 봤어? 네. 곰은 그런 애들은 그게 안 되나 봐. 아무튼. 자, 불법 포획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뭐 똑같은 의미는 아니야, 그렇지? 불법 포획하고 남획이. 포획은 남획은 그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잡아버리는 거, 적당히 잡아는 거 많이 잡는 거고. 포획은 그냥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이거 뜻이 어디서 나오나? 여기 있구나. 포획 잡는 거겠지? 남획은 뭐야? 남자가 넘칠 남 이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야? 왜 그거 알아? 어부 아저씨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 잡는데 조그마한 새끼 같은 건 어떻게 돼? 다시 놔주는 거 알아? 왜 그럴까? 새끼까지 싹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물고기 없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잡은 거 조그마한 애들이 놔준다고 다시 놔주는 거야. 만약에 진짜 새끼까지 다 잡으면 어떻게 돼? 그게 남획이야. 그게 남획이야. 그래서 보호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식물을 남획하면 해당 생물종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니까 멸종될 수도 있다. 그럼 거기 멸종되면은 다른 또 먹이 관계, 먹이 사슬 관계에 있는 애들이 또 멸종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호랑이, 곰, 여우 이렇게 살았었거든. 근데 지금 없지. 호랑이는 뭐 없고 곰하고 여우, 곰도 저기지. 지리산에 그 반달 가진 거 인간이 이렇게 일부러 관리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말고는 그 야생곰은 없을걸? 여우는 좀 있을 거야, 야생이. 호랑이는 좀 없고. 그다음 외래종류. 자, 요거 외래종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는 거 있잖아. 외래종도 그 도입을 갖고 올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갖고 왔다. 뭔가 이유가 있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일투리야? 요거는 모피? 그거를 내가 쓰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건데 저거지.
그 OP가 별로 쓸모가 없었나 봐. 그건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얘들 그냥 그냥 됐어 풀어줘 보는 거야. 살아있는 그런 거니까 그치? 그랬더니 얘에 대한 천적이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 토종 뭐 좀 대형 토유 이런 애들이 딱 보고 쟤 뭐지? 큰 쥐인가? 이거 되게 쥐처럼 생겼잖아. 엄청 큰 쥐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안 먹었어. 그러다가 뭐지? 그러다가 지금은 저거를 크게 먹는지 안 된다고 하더라는데 거기서 그 황새인가? 황새? 걔네들이 그 부리를 그냥 꽉 쥐고 죽이더만 그거 먹던데 이거 그런다고만 들었어. 아무튼 그래서 외래종은 얘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대량으로 번식을 해버리면 고유종 우리 토종의 서식지를 차지해서 생존도 위협하고 먹이군이 변화되기 때문에 생명 깨뜨린다. 그래서 블루길 고유종 어린 물고기 막 다 잡아먹는데 가시박 이게 얘도 왜 이걸 들어왔었냐면 어떤 식물을 잘 얘 못 자라게 해. 그래서 데리고 들여온 건데 얘가 자라면 그 땅에 다른 식물이 못 자라. 다른 식물을 뒤덮어갖고 식물의 그 생장을 방해해. 지만 자라, 지만. 아까 뉴트리아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은 이건 뭐 당연하죠. 환경오염은 사람도 못 살아요 저것 때문에. 공장 폐수 막 무단으로 방류하고 산성비 뭐 이런 것들. 환경오염 되면은 사람도 못 산다. 그거 알아? 너 임산부들은 엄마,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는 엄마, 임산부신지 대형 생선 안 먹는 거 알아? 임산부들 잘 몰라? 너 모를 거야. 나도 몰랐었어. 나도 몰랐는데 와이프가 임신해서 그때 알았어. 그때 그런 얘기 들었어. 대형 생선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너는 먹어도 돼. 너는 먹어도 돼. 근데 임산부들 왜 그러냐면 임산부들은 엄마가 먹은 게 애기한테 가잖아, 그렇지? 근데 봐봐, 자 바다가 있어. 바닷물이 있는데 멸치가 있어. 멸치가 있어. 멸치를 누가 먹어? 고등어가 먹었다고 칠까? 고등어. 그다음에 고등어를 누가 먹었다고 칠까? 가다랑어. 가다랑어가 참치야, 참치.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게 생물 농축인데 생물 농축 생물 농축이 뭐냐면 지금 중금속 같은 경우는 중금속 뭐 이런 것들 공장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은 결국은 바다로 간다. 결국 바다로 가겠지. 그러면은 멸치 몸속에 만약에 이런 그 중금속이 멸치 몸속에 한 0.1 정도가 쌓여있대. 근데 이게 중금속은 내 생명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오줌이나 응가로 배출이 안 돼. 계속 몸에 쌓여. 배출이 안 된대. 그래서 몸에 쌓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0.1밖에 멸치 몸에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고등어가 멸치를 하루에 한 50마리씩 잡아먹어. 그럼 대충 이거 50배니까 0.1 곱하기 50은 5인가? 그치? 5억 쌓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가다랑어가 고등어를 하루에 한 20마리씩 먹어. 20마리. 그러면 2, 50, 100이네. 그럼 지금 참치 몸속에는 중금속이 100만큼이 쌓여있는 거야. 그럼 그 참치를 사람이 먹어. 자, 의사분들 참치 먹으러 가. 참치 먹고 소주를 먹으면 안 되지? 참치 먹어. 뭐 어떻게? 이게 이만큼은 다 가는 거야. 대형 생선이잖아. 그 엄마 애기 몸은 또 다 가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형 생선은 임산부들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멸치를 먹어도 되겠지. 이름은 못 들어봤지. 나도 못 들어봤는데 그때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 중금속은 수중생물에 피해줘. 수중생물한테만 피해주는 게 아니지. 인간한테도 돌아와. 그래서 그 일본이 한참 공업화될 때 일본 지금은 안 그런데 한참 공업화될 때가 1900년대 후반 60, 70 그때 일본에서 병 이름이 뭐다? 우리나라까지요? 이따위 혹시 일본어 조금 알아? 저는 몰라?
이따이가 일본말로 이게 일본말이잖아? 아프다야. 얼마나 아프면 병이 왜 아프다 병이야. 이따이 아프다. 근데 이게 얘하고 얘가 미나마타 병은 저 수은 중독, 수은 중독. 이게 많이 쌓인 거 몸에 사람 몸에. 그럼 사람이 수은을 먹었을까? 그건 아니고 일본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생선을 많이 먹잖아. 일본 그 사람들 몸에 이게 쌓인 거야 미나마타 병. 그렇지? 그다음 이따 병은 요거는 뭐더라? 이게 카드뮴인가 낙인가? 하여튼 얘도 저기야. 카드뮴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얘도 중금속이 몸에 쌓인 거 사람 몸에.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지. 왜? 공장 폐수 방류를 할 때 중금속 있는 거 방류한다? 안 돼. 그 공장은 문 닫아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어쨌든 다 인간 때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래? 생물 다양성 보존력 노력, 개인적인 노력. 어떻게 하래? 에너지 절약하고, 자원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저탄소 제품 쓰고, 이런 거. 그다음 사회 국가적인 노력은 도로 건설 이걸 하긴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생태 통로를 만들어 준다거나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실제로 저 생태 통로를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은 거기 단편화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생물종의 그런 감소가 이걸 안 만들어 주는 거에 비하면 훨씬 그 보존된대. 그래서 생태 통로 많이 만들어 줘 요새는. 그다음에 아예 생물대한 높은 지역은 인간 거기 들어가지 말해.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이제 법으로 관리하는 거. 인간이 들어갈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그 등산로만 따라다녀야 되고, 뭐 지리산 가가지고 밥해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담배 피고 막 이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런 거 하지 말게. 뭐 나무 베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률로 법으로 보호한다. 그다음 멸종 위기종은 보건사가 간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리산 반달 같은 거. 혹시 이거 뉴스 봤어? 뉴스가 아니고 어제 봤는데 저것도 곰들이 원래 겨울잠을 자잖아, 그치? 근데 그 저 지리산에 쟤네 해놓은 거를 위치 추적기를 다 달아놨어 얘네한테. 위치 추적기 해가지고 딱 위치 추적기 이렇게 딱 보는데 겨울이야. 겨울인데 계속 위치 추적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해. 그럼 뭐야? 이 녀석이 겨울잠 안 자고 지금 뭐야? 깨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찾아가갖고 딱 보면은 사람들 많이 왔다 하는 데서 어떻게 돼? 거기 있어. 먹을 거 달라고. 뭐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먹을 거 주고 하거든. 막 고구마도 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그거 받아 먹는 거야 지금. 겨울잠 자야 되는데 그런 놈도 있었고 또 이제 겨울잠을 잤어. 그럼 이제 봄이 되면 얘네들이 깨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야. 계속 그 위치 추적기 그 자리에 있어. 그럼 또 찾아가가지고 깨워. 그렇게 관리하는 거야. 그렇대. 그리고 검역 등을 강화해서 이제 외래종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라던가 항만 이런 데서 한국에서 어떻게? 어차피 외래종은 공항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걸 막고 외래종 도입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 왜? 근데 이거 검증 힘들걸? 왜냐면 얘를 풀어놔서 해봐야 얘가 이걸 잡아먹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지. 검증이 어려울 거야 이거. 안 갖고 오는 게 낫지. 안 갖고 오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 국가적 노력이고 국제적인 노력은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 이건 뭐냐면 이 중에서 얘는 외워야 돼. 요거 람사를 해서 요거는 외워야 돼. 그냥 막 용어를. 그러니까 이런 거다. 자, 여기다가 그리고 이쪽 남쪽에 다른 남쪽 나라 뭐 필리핀 같은데 그런 데도 있고. 자, 그러면은 철새가 뭐야? 철새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런 애들 철새잖아. 따뜻한 남쪽 나라 갔다가 또 이제 좀 우리나라 또 왔다가 하는데 왜 이거 국제적 협약에 이거 람살 협약이 생겼냐면 그 물새니까 물이 있어야겠지, 그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습지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게 어디 있냐면 그 일산의 장현습지라고 해요. 장현습지.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장현습지 이걸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야. 물이 이렇게 구독이 있어 계속. 거기를 갖다 이제 개발도 안 하고 그러는데 자 물새이면서 철새야, 그렇지? 그러니까 왔어. 그럼 잘 살아. 잘 살다가 다시 갔는데 이거 얘네들이 그 물새들 서식지 습지를 거기를 다 메꿔가지고 골프장 만들었네.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갔다가 살 데가 없잖아 서식지가.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렇지?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만 아무리 그 습지 보전 잘해도 뭐하냐고. 그렇잖아. 다시 얘들 여기서 뒤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야, 너네도 습지 그거 개발하지 마. 같이. 그런 게 국제적인 협약이야. 그래서 보면 물질 서식지를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다. 나라끼리. 그런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조금 쉬었다가 할까? 이렇게 하면 이 단어는 끝이거든? 대단한 끝났나 보다. 조금 쉬었다가 하고 좀 이따가 또 해줄게.